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가 공부하면 참 좋을 때다. 유동인구가 중요하냐? 아니, 주동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김밥집, 빵집, 편의점 그런 데가 상가 투자하기 수월합니다. 저는 주거 상권에서 투자하시라. 주거가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싸요.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주의하시라. 경기권에서 산다면 수원 쪽도 괜찮고, 또 뭐 서울에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뭐 오늘 저희가 이제 그동안 부동산 투자, 뭐 경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예. 조금 더 넓혀가 뭐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쪽이 좀 더 대중적인 물건들인데, 사실 또 그 물건 외에도 이제 상가, 그렇죠. 뭐 토지 이런 쪽이 있잖아요. 예. 제가 또 주변에 또 알아보니까 상가 토지의 전문가, 그 중에서 탑 오브 탑 전문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김정유 대표님, 그 옥탑방 보보스가 필명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이제 대표님과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자, 상가 투자. 좀, 일단은 사람들이 잘 뭐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가 뭐 월세 받는 거죠, 뭐. 월세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개발 상권 분석 그 일을 14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만 14년을 했는데 투자를 해보면 상가가 확실히 어려워요. 토지보다 상가가 훨씬 어려운데, 상가는 이제 강의를 해보면 회원님들이 상가가 어렵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상가는 그냥 월세 계산하고 시세 조사해서 그래가지고 내 수익률 계산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투자하다 잘못되신 분들 보면, 야, 어째 공부 안 하고 이런 상가를 샀을까? 어떻게 이런 상가를 분양받았을까? 예.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은 시장 중에 하나죠, 상가 쪽에. 상가 투자가. 그럼요. 뭐 임대료를 되게 높은 금액에 세팅을 해놓고 시세는 그렇게 안 되는데, 매각을 하면서 매각 과정에서 뭐 중개인이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매수자의 눈과 귀를 가리게 속이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기가 성립하냐? 전혀 안 하죠. 예,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공부를 해보면 상가 투자가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 상가는 일단은 토지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상가는 용어라든지 이런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또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 시장이 크다 보니까 나도 상가에 이래저래 관심 좀 있어, 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 갖고 한번 해보세요. 쫄딱 망합니다. 그럼 상가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 왜 어려운 거죠? 상가는 제일 어려운 게 이 정도 입지에 이 지금의 월세가 타당한가, 이거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놔도 이게 월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게 감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상가 투자를 잘하려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금액이 적정하냐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걸 알려면 한마디로 그 입지에 그 상가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매출 알면 엄청 좋죠. 네, 그걸 알아야지 사실 월세를 측정할 수 있는 걸 테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쌍문역 쪽으로 가고 계시네요. 여기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좀 불편했는데, 여기 폐점을 했으니까 메가커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런 데 포인트다. 자, 쌍문역 1번 출구나서 이런 자리다. 좋냐 나쁘냐 물어보면 역 앞에 자리인데 좋지요. 라고 역 앞인데요. 맞죠? 역 앞에서 뭐 도보 한 20초 거리일까요? 예. 그러면 사러 가보면 이 상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좋냐, 좋아요. 사러 가보면, 아이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비싸거나 싸거나, 이 금액을 말해줬을 때, 매매가 이야기했을 때, 얼마다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이런 자리가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또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누가 운영해도 뻔한 것들, 그런 걸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자꾸 쌓이면은 쉽죠. 이런 자리를 볼 때 판단할 때, 야, 이 1번 출구 나와서 첫 번째 코너 자리, 1회버리면 안 돼요. 1회버리면 안 돼. 여기 매출을 이렇게 줄 사람, 주된 배우 수요 누구예요? 이 안쪽 주거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안쪽 주거지 한 요 정도만 꺾어볼게요. 한 요 정도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러 온다라고만 한다면 안쪽 주거 배우가 한 69,000제곱미터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대로변이니까 업무 시설들 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요런 데 대로변의 임대료 수준이 평당 20만 원쯤 해요.
안쪽 주거 배우가 한 5만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5만쯤 되고 역 앞이어서 대로변에 업무시설 좀 있다. 여기가 뭐 역삼동 이런 데처럼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업무수요가. 그렇죠? 요런 데 주거 상권에서 요런 데 대로변 자리다. 역 앞에 평당 임대료가 한 20만 원쯤 한다. 요렇게 알아두면 좋죠. 그럼 다시 매출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메가커피라고 있는데 요 메가커피 자리가 15평이거든요. 여기가 그 옛날에 뭐였냐면 여기가 15평이면 300만 원인 거네요? 예. 평당 20이니까. 예. 여기 보면 끔끔하네. 요 미소야라고 돈가스 집 있죠. 아, 옛날에. 네. 옛날에. 이 돈가스 집이 월 매출이 100만 원 나왔어요. 월 매출? 죄송합니다. 일 매출이요. 예. 죄송합니다. 1매출이 10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3천. 3천. 3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그 재료비 원가가 한 40%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 비용 저 비용 다 떼고 나면은 월세까지 내고 났을 때 점주 수익이 한 6, 70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6, 700. 자기 인건비를 포함해서. 네네. 그러면 뭐 합리적이죠. 그 정도면. 보증금 권리금 빼고요. 차리는 비용이 1억 한 1,000, 2천 들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추가 공사 별로 없다 치고 한 1억 1천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1억 1천 투자하고 보증금 이런 한 5천 하겠죠. 그럼 1억 6천. 권리금 좀 있고 기타 비용이 있다면 2억 초반대 투자하고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6, 700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자영업자 시작이 딱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월세 300이다. 그러니까 딱 리저러블 딱 맞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자꾸 쌓여야 되는데 이런 공부 돼 있는 사람 없어요.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시세서 사고.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안쪽 주거 배우가 5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대로변에 업무시설이나 학원이나 좀 있겠죠. 그러면 평당 20 정도. 대로변이 평당 20만 원쯤 한다. 만약에 이 똑같은 게 네. 강남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남으로 가면 이제 지역 차이가 좀 있겠죠. 네네. 지역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강남 이야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모두의 이제 로망, 꿈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김태희가 예쁜 줄 알지만 뭐 안 사귀어주잖아. 하지만 우리는 TV로 김태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강남에 빌딩 살 일이 없을 건데 저는 강남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좀. 근데 강남은 아주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 데이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한다. 그거 하면 안 나와요. 여기는 일단 강남 쪽은 재산 저장 수단이고 이러기 때문에 매출 수준은 아까 같은 컨디션이다. 그랬을 때 매출이 뭐 일매출 1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돈가스 집이 김밥집, 돈가스 집 비슷합니다. 입지 그 정도 입지면.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강남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뭐 요즘 특히 배달도 많으니까 일매출은 좀 더 올라가죠. 근데 강남으로 그런 데 온다. 평당 임대료 40만 원씩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내기가 굉장히 버겁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땅값이 올라간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빌딩을 사는 것은 땅이 다 내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강남이 좋은 게 많죠. 근데 한 칸짜리 상가 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집합 건물이 한 칸짜리 뭐 105호 산다. 이럴 때는 강남이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지역 금액 때문에 굉장히 임대료가 높은데 세입자의 매출 수준이 그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강남 대로변 이런 데는 임대료가 평당 100이 넘죠? 웬만한 데는. 10평이면 1,0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뭘 빨아서 1,000만 원 월세 감당합니까? 근데 코스메틱 이런 것들은 일부 가능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말로 옛날만이라 이렇게 옛날 유행했던 폐시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대료 10평 임대료 뭐 1,000 넘어간 것도 수두룩했어요. 우리 의원이 이제 그 상가랑 또 같이 연관 검색어쳐 나오는 게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거잖아요. 네. 그 꼬마 빌딩과 상가의 차이는 꼬마 빌딩은 이제 말씀하신 그 토지 전체를 해서 이제 건물 전체를 사는 거고 상가는 그 건물에서 하나의 구역을 산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상가는 이제 꼬마 빌딩도 있고 프라자 상가에 한 칸도 있고 이런 개념인 거죠. 상가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투자 실전 사례를 몇 가지 정도만 좀 더 듣는다면 뭐 있을까요, 대표님? 실제로 왜 그 상가를 사셨고 그게 좀 수익률은 어땠으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왜 상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상가 투자할 때 지역이 중요하지 않고 입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역이 아닌 입지. 상권이 아니라 입지. 상권이라면 그 바운더리 개념이잖아요. 지역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투자한다. 그러면 강남역 상권을 사야지, 명동 상권을 사야지, 을지로 상권 사야지. 근데 돈 지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구린 상가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A급 상권에 3등급 입지 상가 사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A급 상권이다. 그럼 지역 금액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높겠죠. 그렇죠. 근데 3등급 입지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이제 최저임금 자꾸 올라가고 이래 돼버리면 3등급 입지는 이 지역 내에서 매출 제일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임차료 지급 여력이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 지금처럼 뭐 금리도 올라간다고 계속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상가들 이제 계속 매물 나오고 세입자 계속 문 닫고 이 상가 시장이 뭐 금리 이야기하면서 상가 시장이 메리트가 떨어진다 하는데 아이고야 금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일례로 이야기하자면 편의점이 하루에 한 150만 원 판다. 한 달이면 4,500. 예, 4,500 판다. 그 정도면 마진이 한 로얄티 떼고 나면 한 20% 남거든요. 네. 예, 슈퍼나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데 어쨌든 20% 남는다. 900 남잖아요. 네. 900 남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하루에 주인이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쓴다. 최저임금 10,000원 잡고, 네. 10,000원 잡고, 그러면 하루에 16만 원이고, 그죠? 16만 원이고 곱하기 30일 해주면은 얼마예요? 480만 원인가요? 그 주인이 일요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계산하면 이제 그 인건비가 거의 600 나다는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 치면 24시간 일 못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한 달 내내 일 못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한 600 잡아먹죠. 그럼 아까 900 남았잖아요. 600 날라갔잖아요. 300 남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무기장료, 그 다음에 안에 그 인테리어 같은 거 한 것들 보면 시설 유지 보수비 이런 것도 좀 들어요. 이런 것들 대략 한 150에서 200 들거든요. 그럼 주인이 가져갈게. 월세가 없어도 가져갈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답은 이제 뭐 본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다. 본부에서 지원금 받아서 버티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남의 가게 알바를 하러 가든지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입지가 1등, 2등, 3등 있을 때 3등 자리가 뭐 158다 문을 닫는다. 그럼 3등 자리의 매출이 2등 자리, 1등 자리로 좀 옮겨오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하다. 예. 우리가 여기서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한데 사실 상권이 만약에 지역 비슷한 말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지역이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 건데 상가는 상권도 중요하겠지만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린 동네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 1등 입지로 오면 그 지역 싼 금액 중에서 조금 비싸단 말이에요. 한 20% 정도? 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1입지다. 그럼 그 지역 내에 상가 다 문 안 닫으면 얘는 다 문 닫기 전까지 이 자리에 문 안 닫겠죠. 1입지니까. 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도 펴놓고 이야기하면 살만한 상가가 이 안에서 엄청 많고요. 사면 안 되는 상가도 한가득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 인사가 투자한 사례인데 네. 수강생인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엔 자기 정체를 이야기 안 했죠. 네. 나중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길동역 이런 데 상권이 있다. 그러면 1, 2, 3 요런 세 개 지하철 출구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 우리가 뭐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뭐 요 대로변 상가들을 살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비싸니까. 비싸니까. 맞죠? 그러면 요 뒷라인에서 상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뒷라인에서 찾는다.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를 1번, 그 다음 자리를 뭐 2번, 그 이면 코너를, 네네. 그 다음 자리를 3번 이래 잡죠. 네. 그러면 제일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요 세 개를 타겟 잡아가지고 저녁 7시에 가서 10분씩 유동인 걸 재보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10분, 여기 10분, 여기 10분 재보는 거예요. 몇 명이 오는지. 예. 그래 보면 이 유동인구를 한 번도 안 재봤거든요. 웬만한 분들이. 근데 유동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인구의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재보면은 어디가 주동선인지가 나오겠죠. 주동선. 예. 주동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동선. 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 안쪽 배우 수요가 이만큼 있을 때, 네네. 그죠? 이쪽 배우 수요 이만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 동선에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쪽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갈 때 요 세 개의 꼭지점은 지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 요 유동인구를 다 재보는 거예요. 네. 내 어차피 대로변에는 살 돈이 없다. 네. 그 한 블록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유동인구 다 재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를 콕 집어서 부동산 가서 사장님 요 자리 매매 나오면 요 자리 뭐 세 개 콕 찍어서 제일 많이 나온 자리 부동산 가서 매매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런 데를 온 지역마다 딱 해놔봐요. 네. 그럼 그런 데서 매물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금액이 평균가가 100이면 좋은 자리는 12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럼 120에도 사도 되냐? 되죠. 그게 제일 이제 원시적이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한다. 그럼 1, 2, 3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중간에. 중간 자리가 지하철역에서 제일 가깝죠. 네. 그죠? 그러니까요. 제일 가깝죠. 네. 근데 보겠습니다. 요 꼭지점을
여기 위에 1번 자리를 지나는 배우 수요를 그리자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은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죠. 2번을 안 거치고. 그렇죠. 요렇게 가면 꺾어서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 요만큼이 1번 지나가겠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보면 3번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길 오니까 네. 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야. 지하철에서 제일 가까운데 2번을 지날 사람들 숫자는 제일 작죠. 주거 면적으로. 뒷라인 중에서 지하철에서 제일 가까운 게 2번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예, 요 자리가 제일 많죠. 네. 차길 건너보자면 2차 상권도 엄청 커져요. 여기 큰 길 건너 쪽이 있고 약한데 여기는 그래도 큰 길이 아니잖아요. 언뜻 보면 더 가까운 거는 저 가운데인데 예. 위에가 좀 더 면적이 넓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 현장 가서 이런 거를 1, 2, 3 비교를 해보면 1번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여기 1번 자리 코너를 콕 찍어서 샀습니다. 요 자리인데 라라브레드라는 빵집이 들어왔는데 원래 이 자리가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라라브레드 빵집 저희 김 작가 TV 출연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내일도 보기로 해요. 내일도 이런 우연의 일치. 저는 강호동 대표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분이 아까 그 고객 그분이셨던 거예요? 예, 수강생. 예. 저는 강호동 대표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아, 진짜? 예, 정말 강호동 대표님 같은 이야기가 제 이야기보다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강호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 아그 스토리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영상 댓글 남겨주세요. 꼭 보세요. 진짜 김종률 TV보다 더 네. 훨씬 더 유익한.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건물에 상가를 예, 이거 썩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네. 주인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파실랍니까? 그러니까 평당 3천원가 판다 그랬대요. 네. 여기 보면은 왜 그런지 전 사유는 모릅니다. 여기 거주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세입자가 계속 바뀌었대 이렇게. 네. 계속 바뀌었대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가 느낌이었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싸게 샀죠. 그래가지고 라라브레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전체에 산 건가요?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었죠. 예, 요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이제 이 상가 건물 땅을 사서 이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출도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저는 이 건물이 임대료도 대단히 좋을 거고 이제 빵집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자면 그러면 여기 주거 면적을 이렇게 재면 아, 빵 터졌습니다, 저. 며칠 전에 같이 술 마셨는데, 갑자기 그분 얘기 나오긴. 강호동 대표 술 먹습니까? 네네, 조금. 아, 나랑만 술 안 먹어주는구나. 농담이고요. 예, 저랑도 한 잔씩 하는데 네. 술 많이 못 먹잖아요. 네. 이 주거 면적이 한 14만 정도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요만큼만 세대수 잡았을 때 한 3,500세대 정도 나와진다고요. 그러면 빵집 먹고 살만하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까 안쪽이 15만 제곱미터잖아요. 아까 어디였죠? 쌍문역? 쌍문역. 쌍문역이 안쪽 주거 면적이 한 5만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럼 거기 대로변 한 만큼의 구매력이 나와요. 거기보다 더 많은 구매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주거배고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멀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구매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멀리 잡는 건 안 좋고, 요 지형 지물에 따라서 도로 이렇게 잘리잖아요. 요런 자리다. 그럼 빵집 들어가도 장사 잘 될 만한 자리가 되죠. 요런 식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지도 어디 펴놓고 이야기해도 할 데가 엄청 많다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럼 한 군데 더 해볼까요? 뭐 아무 때나 관심 지역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뭐 마포구로 가시죠. 마포구요. 마포구 가서 그러면 투자금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투자금이요? 실투자금. 왜냐면 마포는 공덕 이런데 합덕, 홍대 이런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아, 공덕 좋습니다. 저희 촬영장이 공덕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알았습니다. 비싸잖아요 이런 데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일 일단 그 마포 뭐 보고 예. 좀 이제 저렴한 동네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뭐 마포 이제 홍대다. 마포구는 워낙 잘하니까 예, 뭐 홍대에서 꼬마 빌딩 산다. 자 일단 대로변 우리 살 일이 잘 없죠. 없죠. 네, 너무 비싸죠. 그죠. 근데 또 이런 데서 또 찾는 또 쉬운 방법 중에 한 개가 그럼 지하철 출구를 끼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서 방사형으로 유동인구 퍼진다. 맞죠? 그렇게 될 거면 요런 자리 좋나요?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괜찮나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빨간색은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비쌀 거예요 아마. 네네. 근린 상업지역인가? 예. 어쨌든 상업지역이라서 용도지역이 비싼데 요런 데 땅들이 그전에 요 땅 옛날 매매 나왔었는데 내가 사시라 그랬거든요 우리 수강생한테. 쌤 이거 매매 나왔는데 그때 평당가가 6천이었나? 그때 쌌어요. 네. 근데 사라고 그랬거든. 이제 이건 좀 딴 이야기인데 앞에가 이제 홍대라는 좀 나름대로 핫플이잖아요. 완전 대로변이고 상업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럼 대로변에 뭐 있겠어요? 업무시설. 업무시설이잖아요. 네. 업무시설 사람들이 그러면 출퇴근할 때는 대로변을 하겠지만 그렇죠. 밥 먹고 담배 피고 네. 커피 마시고 이럴 때는 뒤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로변에 이렇게 업무시설 있다. 그럼 요런 뒷라인에 밥 먹고 담배 피고 하죠. 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앞에 대로변에 있는 업무시설에 대한 포텐셜을 뒤에 예. 상가들이 받겠죠. 이걸 받아내는 자리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로변 뒷라인에서 땅값 용도지역 구분 없이 금액이 비슷하다. 그럼 100% 이거 사야 되는데 용도지역으로 들어가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 그럼 요거 사는 것도 엄청 좋죠. 네. 무전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질문 받은 지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보니까 사모통신이 났잖아요. 네. 뭐 약간 좋은 느낌 안 들죠. 들어있는 세입자들이. 그때 나와 있던 금액이 한 6천 정도였어요. 근데 기가 쏠깃한 거예요. 아이 사라고. 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매매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제가 근데 사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거냐, 자기가 막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수업 때 그 이야기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근데 그랬어요. 무전기 잘 팔리나 봐요, 이게. 몇 년째 무전기 파시는 가게. 그런가? 잘 팔리니까 유지하겠죠. 무전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전기 뭐 이제 뭐 경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무전이라든가 뭐 이런 아, 것들 그래요? 여러 가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건물 주고 하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습니다. 원진 낙지 있고 미니스톱 있는데 네. 요 미니스톱도 매출이 좋죠. 하루에 일매출이 한 250? 250 좀 넘게 팝니다. 300 조금 안 되게 네네. 팔거든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제가요? 네, 어떻게 아시고 지금 단정을 지으면서 얘기하시죠? 예, 압니다. 제가 유통회사를 10몇 년을 아, 다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예. 한국민스톱 편의점 점포개발본부에서 예. 근무하셨었죠. 예, 그래가지고. 예. 또 주변에 제가 점포 개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또 애사심 없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매출 모르면서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주동선에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요거도 그러니까 앞라인에 있는 어마어마한 업무용 사람들이 밥 먹고 담배 피고 할 때 이런 나오잖아요. 목재 삼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주된 수요가 포텐셜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 절반, 앞 건물이 절반 이런 식으로. 앞에 업무 시설이 워낙 큰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그 요런 데 좋냐? 좋죠. 좋죠. 이런 게 또 어디 하나 더 있었냐면 이거 실제 매물인데 요렇게 대로변 쪼르륵 오다 보면 여기도 업무 시설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여기 37번 자리 37번. 예. 요게 매매가 됐더라고요. 이 자리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대로변에 업무 시설 많죠? 큰 거 있고. 예.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담배 필 때 요렇게 올 거잖아요. 돌아보면 싹 요 있죠. 아, 요 CU가 기가 막히게 그런 지점 앞에 전부 다 편의점이 있네요. 아,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편의점 매출로 이야기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예, 왜냐하면 누가 운영해도 비슷한 매출 나오니까 네네. 이 편의점 매출도 아까 그 미니스톱인가요? 네. 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매출인데 요게 매매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매매 나왔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 CU가 나갔습니다. 네. 요까지가 다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새로 지을 것 같습니다. 2층에다가 달아낸 3층 건물인데 이제 이런 거 새로 지으면 이제 세입자 맞추기 되게 좋고 그 대로변에 이제 업무 시설에 수요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위로는 위로대로 또 꼬마 빌딩 투자 제대로 된 거 할 수 있죠. 네. 마포 이쪽 홍대 쪽에서는 그러면 주동선은 한번 어떻게 주동선은 이제 주거지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좀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역 앞에 상가에도 아까 편의점 이야기했으니까 요런 데 보면은 CU 요또 하나 더 있죠. 역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있죠. 편의점이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죠? 그럼 요런 데 자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 앞에 역 앞에 오피스텔 큰 거. 합정역 이대로에 이런 자리를 또 주동선 따져보면 여기거든요. 네. 주동선을 따져보면 이게 또 희한하다니까 여기가. 요 대로변 상가들은 핵심 배우 수요가 네. 요 안쪽 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자 이러면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 여기서 집에 가자 이러면 요렇게 나서 5번 출구로 가거나 그다음에 요 꼭지점에서 집에 가자 이러면 나오면 4번 출구가 멀어요. 3번 출구 더 가까워. 요리 가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좀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 요인이 되게 작아요. 버스는 많네요. 예, 버스 동선 되지만 지하철 동선이 훨씬 더 파워 크나요? 크죠. 예. 그러면 여기는 대로변에 번듯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홍대의 합정역이잖아요. 마포의 합정역 대로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금액 자체가 대단히 높겠죠. 네. 근데 안쪽에 주된 그 배우 수요의 동선을 잡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매출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매출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오피스텔이 한 152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요야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럼 저 주동선에는 지금 편의점이 있을까요?
요런데요. 네, 주동선. 저는 개인적으로 대로변을 상가는 거의 안 사기 때문에 요런 데가 대단히 좋은 자리를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데가 좀 싸면서 어차피 주동선 다 지나가는 자리니까. 예, 아유 귀신같이 있네요. 아, 귀신같이 편의점들은 다 있네. 일부러 마치 그 자리에 찍은 것처럼. 예, 그러네. 아니, 편의점이 이런 위치에 다 있는 게 예, 이게 사실 편의점에서 이런 점포 개발 일들을 다 되게 중요한 업이니까 예.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역시. 예. 지금 편의점 있는 위치를 두 개를 표시해 보면 요 자리에 편의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고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렇게 있는데 근데 편의점 점포 개발이 다른 브랜드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실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다른 업체들이다 그러면 개발 담당들이 한 10명에서 전국을 커버하거나 막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전에 홈플러스 개발 담당도 했었는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슈퍼 개발할 때 우리가 전국에 10명이었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담당을 하는데 편의점은 한참 때는요. 구 한 개. 한 개구 담당, 뭐 동작구 담당, 네. 끝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꼴목꼴목 잘 알겠으면 그럼 이 안에서는 들어갈 만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이런 거 딱딱딱 파악 잘하죠. 그다음 또 한 개 더 팁 한 개 더 드려보자면 기왕에 홍대 패스니까 뭐 홍대 좀 지적도 좀 번듯한 데 없나? 요런 데 보면 요렇게 요런 블록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 그러면 도로가 요렇게 하나 들어가서 요렇게 지나가지고 여기서 내서 요렇게 지나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요런 데도 자리들, 특히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요렇게 지나가지는 도로 있죠. 그러면 요런 코너가 이면 안쪽에서는 괜찮아요. 되게 많아요. 이 관통도로 두 개 끼는 자리인데 완전 주거지 상권이잖아요. 그죠? 예, 주거지 상권인데 요런 데 편의점 해보면 매출 괜찮냐? 아, 괜찮죠. 요런 데는 꼬마 빌딩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1층에 상가고 위에 주택 뭐 요런 거. 요런 형태들. 기가 막히게 모든 자리에는 편의점들이 있다. 희한하네요. 아, 없을 만한 탕 가볼까, 그러면? 예, 보면, 뭐, 망원.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예. 저는 절대 편의점을 안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경쟁자들이 너무 많구나. 예. 요런 데도 보면은 망원역 2번 출구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쪽 주거지 배우 사람들이 출구가 1, 2, 요거밖에 없어요? 이쪽에 출구 없어요? 없나 봐요. 확대하면 보이려나? 없나? 1, 2번만 있다 치고 그러면 이 안쪽 배우 동선이 요렇게 주거지 사람들 지하철 타고 가서 요게 제일 가깝잖아요. 그 보면 거리를 재보면 되거든요. 거리 잴 게 없네. 출구 2번밖에 없어요. 요 길이 그러면 안쪽 배우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굉장히 강력한 동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요 꼭지점을 지나는 사람들은 요렇게도 많이 오겠다. 생긴 게. 요렇게 오기보다는. 요렇게 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쪽 뒤쪽 배우는 이 길이 요렇게가 안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명품 빌이다. 길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요렇게 가면은 401m인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거 438 이거 더 멀어 이거. 잠깐만요. 눈이 썩었나? 다시 한번 재볼게요. 아까 여기 401m였고 여기서 이게 더 짧아야 될 텐데. 아니네. 이러면 좀 어려운데.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이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면골목이 완전 일바 자리가 요런 데가 딱 나오고. 그죠? 어쨌든 지하철로 가는 동선 요렇게가 엄청 세게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버스 동선 요거 말버스일 거예요, 아마. 보면 이게 이렇게 촘촘한 거. 그죠? 동선 요렇게 하나 지나가지잖아요. 관통하는 도로가. 요렇게 하나 지나가지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도 괜찮아요. 또 편의점 있으려나? 거의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역시 귀신들이네. 요런 데 자리들이 해보면 이제 그 좀 비싸더라도 이 골목 이면 안쪽에서 산다면 이런 데들이 괜찮죠. 자, 그럼 마포 봤으면 조금 저렴한 동네.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동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낙성대 상권이다. 이게 주거 상권이잖아요. 그죠? 서울대 입구에 왜 안 합니까? 서울대 입구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낙성대 상권이다. 그럼 일단 지역에서 회원님들이 일입지를 찾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주동선을 잡아서 여기서 요 정도 상가는 매매를 한번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남부순환로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쪽으로가 배우 수요가 훨씬 많죠. 그죠? 최대수 훨씬 많죠. 북쪽보다. 그쵸. 그럼 적어도 일입지는 요 남쪽에 있겠네. 그다음에 어쨌든 요 남쪽에 주거 배우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 동선에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쪽 여기 요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최단 코스겠네요. 예 많죠. 네. 그럼 여길 따라 오는 사람들도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 뚝 잘라서 절반이 1번 출구 앞을 지나가게 되겠죠. 동선. 그렇죠. 예. 그러면 상가 살만한 거 어디까지입니까로 하자면 여기서 한 요 정도는 엄청 좋죠. 요 박스는. 네. 1입지는 당연히 요 앞에 두 개 자리 되겠죠. 로드뷰로 보면 편의점이 없네요. 왜 없지? 예. 여기는 아마 임대료가 비싸서 편의점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아니, 있고요. 옆에 돌리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들이 완전 1입지는 잘 못 들어가요. 1입지라는 걸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싸요. 편의점 팔아가지고는 그 임차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판매점들은 괜찮은데 여기 음식 장사하는 데도 없잖아요. 네. 햄버거 이런 거 빼고. 그죠? 우리가 아는 뭐 김밥집이라든지 뭐 힘들죠. 어렵잖아요. 아까는 뭐 쌍문역? 네. 쌍문역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판매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낮고 그러니까 이제 돈가스집 해도 월 평당 20만 원 정도 임대료 오케이 가능한데 이 정도 되면 평당 임대료 30 넘을 거예요. 요 다정 약국 임대료 300 훨씬 넘을 걸요 아마. 네. 2만 원 이 정도잖아요. 30 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일 겁니다라고 말을 하냐면 구도심은 임대인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임대료를 옛날 임대료 했다가 안 올리고 이런 것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한 골목을 지나 오셨는데 네. 저라면 요런 건물, 네. CU 건물, 네. 파리바게뜨 건물, 이 건물 요렇게 네. 요런 데는 아주 괜찮을 거다. 아, 예. 이게 로드뷰로 보면 전혀 현장 가 보면 감 잘 안 잡히는데 지도로 이렇게 감 잡아놓고 시작하면 좋죠. 방금 본 그 CU 위치가 저 A번인 거잖아요.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주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없는 데서 한번 해볼까요? 지하철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죠? 지하철 없으면 또 이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예, 버스랑 도로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요런 버스 정류소는 말버스고 요런 데는 노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강의 이 대로변에서는 동선이 요 동편에 있는 주거가 옛날부터 사람들 이렇게 나왔던 동선인 거죠. 그러니까 요 대로변 중에 동선이 아마 요 길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요 버스가 많고 여기도 많고 그죠? 그러면 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이 좀 더 셀 것 같기도 한데 이쪽 버스 뒷선 있고. 뭔가 버스는 좀 이게 선은 역이 많으니까 지하철보다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빌라 다세대 많은 데를 편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도시나 아파트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동선 잡기가 편해요.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만들고 동선 출구가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죠. 동선 잡기가 쉬운데 빌라는 막 흩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사례를 갖고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파트가 있는 쪽 한번 볼까요? 지금 아파트? 저희 거의 빌라랑 업무 시설 있는데 쪽만 본 것 같아서. 일단 택지지구는 그 상가랑 아파트랑 네. 을 딱 구분시켜 놨잖아요. 도시계획으로. 네.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그럼 여기 보면은 제 예전에 수강생이 저한테 위례 상가 뭐 분양받을까요? 이러더라고. 네. 위례 상가 분양받으면 다 쫄딱 망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보면 위례 상가가 여기서 요러 해가지고 요만큼 있거든요. 되게 크게 돼 있잖아요. 예.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마 제 그 상가 정규 강의 3기 수강생일 겁니다. 그분이. 이거 뭐 살까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지 말라고. 여기 프라자별로 막 임대료, 예상 임대료 분양가 면적 다 적어왔더라고. 내가 사지 마라. 이랬거든. 왜냐. 배우 수요가 여기를 얼마는 게 요 정도 되죠. 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세대수 대비 상가 수가 많다. 그럼 뭐 살까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이쪽에 눈이 띄는 거예요, 여기가. 작가님 보세요. 여기 요렇게 상가 있고, 파주소는 빼고 가겠습니다. 네. 빼고 가면 상가 요만큼 있고요. 이 상가를 이용할 배우 수요는 택지지구 딱 봐도 요만큼이죠. 뭔가 여기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은 듯한 느낌? 훨씬 상가 공급이 작죠. 그렇죠. 특히 이분은 안경점 하시는 사장님이어가지고 무조건 1층 상가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 사야죠 이랬어요. 근데 여기가 주거지잖아요.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겠어요?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융상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면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사야죠, 요거. 요거 사야 되는데 이제 동선을 내서 한번 더 따져보자면 아파트 출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다음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담벼락
사이, 아파트 담벼락 사이에. 이때 당시로서는 이제 로드뷰가 없었고 들고는 팜플렛 같은 자료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네. 이래 놓으니까 이렇게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6,505동이다. 네. 이리 나와서 상가 이용할 때 이렇게 안 가고 요쪽 길이 더 가깝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호반 베르디움도 횡단보도 여기서 이렇게 건너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지만 비쌀 거 아니냐. 그러면 요거까지는 괜찮겠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상가를 분양받았죠. 10억에 분양받았고 핸드폰 대리점 들어와 있는데 KT인지 SK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현장을 안 가가지고 신도시 분양할 때는 현장 가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지 칸이 어딘지를 몰라요. KT인지 T월드인지 몰라요. 제가 돈을 받고 여러 상담을 했으면 갔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도 보고 조언을 해드린 거라서 10억이라고 하시라고. 이제 또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대수가 얼마고, 상가 공급이 얼마고, 들으니까 입지 지수가 얼마고. 조금 이제 상가 투자의 주동성이 뭔지, 배후 지역이 왜 중요한지, 뭔지 이제 좀 확실히 지도로 보니까 와닿는데, 그럼 이쯤에서 상가 투자, 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게 상가 투자는 결국의 목적은 월세를 받는 것들이 가장 크지 않나요? 상가 투자를 잘하면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요 폈으니까 이물권가고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 낙찰받은 우리 형님한테 제시했던 월세가 450전 원 할 거다. 그 평당 40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뭐 12평 잡고 500은 좀 버걸 거고 한 450전 원 안 하겠냐. 뭐 450 전후로 안 하겠냐 이랬는데 이분이 월세를 550에 부가세 55만 원 받고 있거든요. 여긴가 그걸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월세 받고 있는데 이게 10억에 분양받아서 월세가 550이고 보증금 1억 받았어요. 대출 6억 받고 세입자 보증금 받으면 3억에다가 그다음에 뭐 취등록세 하면 한 3억 5천쯤 들었을까요? 근데 이자 월세 550 받아서 6억에 대한 이자 나가면 대출 이자 연 3.6%로 해도 한 달 이자가 180이잖아요. 그럼 550에서 180 빼면 370이 남죠. 그러면 아까 투자 금액이 뭐 3억 얼마인데 300 얼마가 남잖아요. 350 정도 뭐 넘게 남는데 괜찮죠. 그럼 뭐 월세 수익도 괜찮죠. 월세 수익 괜찮으면 매각 차익도 크죠. 팔면 시세 차익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 팔면 이제 한 10억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시세 차익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이제 요런 건 프라자 상가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지역에 호재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월세가 나온다 이랬을 때 지역에 호재 있는 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더 비싼데 월세가 요거밖에 안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수익률이 낮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개별적으로 봐야죠.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청량리에 어느 건물 사신 분이 있거든요. 접니다. 본인 건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면 쭈르륵 올라가면은 요 자리인데 왜 사신 건가요, 거기를? 국민은행 자산 매각할 때 산 건데 여기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위에 교회 들어 있고 밑에 옷가게 땡배장 들어 있고 2층은 비어 있어요. 지금도 비어 있고. 지금 대표님 사신 건 어디인 거죠?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전체를 산 거예요? 그 이거 왜 샀냐? 여기 일대가 온 천지가 다 재개발이에요. 요거 재개발, 요거 재개발, 요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이러거든요. 재개발할 때 되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량리 7구역은 철거 들어갔고, 여기 저게 6인가? 잘 모르겠네. 관천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매입할 때 여기가 착공을 앞두고 있었고 지금은 착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걸 왜 샀냐? 이제 여기에 땅 가치가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가 한 145평쯤 되거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 쫙쫙쫙 들어오고 청량리역에 GTX 2개 더 들어오고 지하철 뭐 10개까지는 들어올 계획이 있잖아요. 몇 개까지, 그죠? 계획상으로는 12개인가? 그러니까 천재개벽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임대료가 대단히 낮죠. 근데 저는 또 세입자를 더군다나 더 구린 세입자만 골라봤던 게 뭐냐면 이제 업자가 이걸 사면 상가를 수익률형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하려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그 뭐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처음에 식당 임대료 주는 것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이제 퇴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교회도 보면은 청량리 7구에 여기 자기 교회가 있어요. 짓는 동안에만 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보면서 늘 기도를 하죠. 제발 때 되면 나가 주십시오. 아멘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조금 이제 나가실 수 있는 분을 위주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상승을 보고 하는 거죠.
평당 3천에 샀거든요. 네. 상가만 아는 분들은 이런다. 김종률이가 상가 샀는데 뭐 안 좋은 것들 상가만 사 아니까 그렇지. 월세성이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래 가치를 보면 또는 이 주변에 아파트 여기 새 아파트 들어버리면 여기 이 부동산의 상업적 가치도 대단히 올라갈 거거든요. 저는 평당 한 6천 정도는 갈 거다 하고 샀는데 지금 뭐 매매 제한 받은 금액이 5천 초반대니까. 3천에 사셨는데 예. 몇 년도였나요? 2020년 9월에 잔금 쳤죠. 1년 한 반쯤? 예. 네. 아직 2년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래 됐냐면 7구역이 철거를 딱 하니까 뭔가 재개발 이제 신호탄 터진 느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샀죠. 예.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사신 건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은 숫자는 상가 투자는 월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저금리 상황에서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을 텐데 예.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죠.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월세 상가 투자는 어쨌든 뭐 호재는 아닐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악재죠. 완전 악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전까지 상가 시장이 특히 뭐 에셋 파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동산 종류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 정도는 해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샀던 그 인기 지역의 빌딩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제 영역이 아니어서 그 예측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땡긴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또 아까 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상가가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가 공부, 토지 공부, 경매 공부 하면 참 좋을 때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냐? 당연히 나빠지죠. 좋아진다 그러면 어거지죠. 그건 제가 상가 투자를 많이 하고 상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억지예요, 억지. 아니요, 상가 시장은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자 시장이 얼마나 나쁜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꽃을 피는 자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매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이 아픈데 이 자리를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어요. 청신대 있고 이수역, 이수역 쪽에. 여기 보면 아파트가 900세대, 300세대, 1500세대, 800몇 세대인데 D가 산으로 막혔죠. 그죠? 그래서 D가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이 동선이 지하철 출구 다 쏠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4,000세대가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주거나 사나 여길 하나예요, 여길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요쪽 주거지에서는 요로 내려오겠죠. 근데 이 자리가 이 4,000세대가 지하철로 향하는 생활 동선에서 첫 번째 프라자 상가거든요. 야, 이거 자리 엄청 좋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우나 자리였거든요, 옛날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옛날에는 목욕탕 사우나였어요. 이 사우나가 코로나에 완전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죠. 못 갔으니까. 예. 거리두기. 아니, 뭐 목욕물을 무슨 배달을 시키겠냐고요. 도대체. 그죠? 목욕을 줌으로 하겠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우나가 결국 경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참 경매 나오신 이 사장님한테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죠. 무겁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이게 경매에 나왔을 때 금 입지가 좋고 7층, 6층인데 입지도 좋고 여기는 임대료가 요 정도 되겠다. 제가 그때 예상한 임대료가 1,600인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했는데 낙찰받고 실제로 임대를 여기 PT샵 뭐 바뀌었네요. 예, 실내 테니스 뭐 옆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안 가는 종류로만 다 임대를 맞췄어요. 난 요 위주로 가는데. 운동 안 하시니까. 운동 위주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보증금 3억 5천에 월세 2,200 나오거든요. 낙찰가가 얼마냐? 33억인데 대출을 30억 받았어요. 30억 대출 받고 이제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사우나 철거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우나 철거하는데 보강공사 할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거비가 한 4억 나왔죠. 철거비 전 2억 잡았거든요.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철거비 한 2억 잡았는데 4억 나왔고 대출 30억. 그래가지고 총 투자 금액이 취등록세 빼고 한 37억. 근데 30억 대출에 세입자 보증금 3억 5천 받았으니까 얼마야? 3억 5천 좀 들었나? 근데 월세가 2,200 나오잖아요. 2,300 나옵니다. 2,300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 얼마 남죠? 많이 남죠? 성공적인 투자인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회원님하고 여러 명 이제 답사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하고 답사 갔는데 건물이 오래돼가 썩었거든요. 뭐가 썩었고 이런 게. 몇 세대. 그다음에 동선이 몇 등 동선. 그러면 1층 임대료는 얼마? 위로 또 올라온다. 그럼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아까 위례 자리 있잖아요. 위례 자리도 전체 세대 수가 8,000세대, 상가가 7개, 상가 건물 하나당 몇 세대, 그럴 때 1층 임대료는 얼마? 공식이 다 있거든요. 그 공식까지는 이야기하기 좀 장황하니까.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이제 예상치 임대료가 있으면 예상치보다 좀 낮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상치보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떤 자리를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체킹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금리 인상이 상가 투자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도 당연히 상가 투자하시는 분한테 안 좋고, 그 말 뜻은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망하는 상가들이 생기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데가 좀 위험할까요? 낙성대 아까 했잖아요. 보면 8번 출구 앞에 이런 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출구 공사하고 있고요. 출구 있다 치고 요런 자리가 어떠세요? 옛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옛날 롯데리아에 있었네요. 예. 낙성대 몇 번 출구 있고 첫 번째 코너 자리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이런 거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죠? 이런 거 엄청 위험해요. 왜요? 일단 지역이 서울의 남부순환로 대로변에 역 앞에 첫 번째 코너 자리니까 금액 자체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길 건너에 이런 자리들 1번 출구 앞에 첫 번째 코너 1입지라 그랬죠. 1입지 길 건너편이잖아요. 요게 100이면 요거 80, 90씩 부른다고요. 근데 80, 90이어도 이게 더 나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8번 출구를 이용할 배우 수요 자체가 너무 작네요. 작죠. 64,000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 자리가 갖고 있는 구매력은 아까 어딥니까? 저기 쌍문역 자리. 거기 평당 임대료 20만 원 했잖아요. 거기랑 지금 총면적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대로변까지 다 잡아먹었을 만큼이잖아요. 맞죠? 그 여기는 업무 시설이 맞냐? 내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그게 약하고 두 번째는요. 여기 딱 보시면 뭐가 없어요. 서울미술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으면 요 화면에 보면 요 안에 초등학생 중학생 가정을 애를 키우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없다. 그러면 학원을 갈 사람이 없죠. 그다음에 애가 아프다. 병원 보내줄 거 아니에요. 작가는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봐요. 와이프가 병원 보내준지. 그럼 맨날 술 먹고 다니니까 아픈 거 아니야 이러지. 핀잔을 해도 병원 가란 말 안 해. 그럼 이 동네는 병원 가거나 학원 갈 사람이 없어요. 아파도 그냥 술 먹고 참고 이런 식이죠. 학원 병원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역 앞에 대로변 자리로 상가 사면 큰일 날 자리죠. 근데 금리 오르잖아요. 이런 데부터 타격 입을 거예요. 그래 보면 여기는 중학교라도 끼고 있잖아요. 학원이 잘 되는데 그나마 이쪽이 잘 될 거예요. 아마 학원을 한다면. 그나마.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기가 초등학교 1로 가나? 그런 걸 잘 학교는 몰라가지고. 어쨌든 학교를 끼고 있는 상가들은 안 좋아요. 요런 자리, 학교 끼고 있잖아요. 여기 상가. 학교를 또 끼고 있는 상가는 안 좋다고? 학교를 끼고 있으면 안 좋죠. 아까 또 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 끼고 있는 건 안 좋다. 배우 수요 내에 학교가 있어야 학원이 잘 돼요. 그거는 맞는데 학원을 학교 앞에 안 보내고 집 앞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데 주변의 사람들이 애들 학원 여기 보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요런 데 보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눌러볼까요? 관악중학교 앞인 것 같은데 학원 있으면 망신인데 아이고 없잖아요. 봐요. 다행이다. 역시나 등장한 편의점. 근데 편의점 이 편의점 장사 안 되는데 제가 매출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장사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가. 왜냐면 이게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데 편의점을 끼고 이렇게 한 반경 100m 꺼볼까요? 100m다 그럼 학교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학생들 등교할 때 학교 한번 할 때 정신 쏙 빼놓고 나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배우 수요 이쪽 주거지밖에 안 나오죠. 그다음에 동선이 대부분 어쨌든 지하철이 이쪽에 있으니까 한다면 요 배우주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이런 데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럼 요런 데도 아까 파란색 네모친 데도 학원이 잘 되냐? 여기도 학원 없어. 주거지밖에 없네. 그죠? 그럼 요 한번 내려와 볼게요. 요런 데는 학원 할 만한 자리가 다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예, 학원이 없네요. 네, 틀릴 수도 있지 뭐. 네. 어쨌든 상권은 요 안쪽 배우는 이제 주거에 학원 그 중학교 가정을 둔 집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뭐라도 있네. 카리스 그룹이 학원 아니야? 그죠? 복싱장이라도 있고, 그죠? 이게 애들 중학교 가서 맞고 오지 말라고. 예. 척추운동 뭐 요런 거 지하철 출구 쪽 가까워질수록 예.
뭐 병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커피 교육은 여기서 왜 나와? 예. 이 학원 공부 안 하나? 중학생 공부 안 하나? 예, 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학교 하나 끼고 있는 동네인데 여기 초등학교 요런 데 학원 있을 것 같은데 책이랑 놀자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대. 그 근처에 좀 있겠네요. 예, 그죠? 요런 데 학원이 있으려나? 여기도 주거지네. 예. 아무튼 전형적으로 요런 데 상가들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공식대로 해서 뭐 함부로 돌아다니면 죽음. 여기 요런 데 보면 옛날 편의점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데는 엄청 힘들 거라니까요. 왜냐면 여기 학원 일단 중학생, 초등학생 가정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면 안쪽인데다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면 안쪽에 주거 배우도 되게 적거든요. 이렇게 보면. 맞죠? 이런 데 장사 잘 되기 굉장히 힘들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회원님들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월세 100만 원짜리 상가다. 그러면 장사해가지고 월세 100 못 내겠냐. 150짜리 상가다. 월세 150 못 내겠냐. 그건 밀리겠냐. 그래서 뭐 안정적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월세 100, 150짜리 상가들은 보면 매출이 이만큼 나왔다. 매출이 이만큼 해서 비용 빼고 뭐 인건비 빼고 하고 나면 따따따따 빼고 나서 임차료 지급 전에 영업이익이 임차료 지급 전 영업이익이 300만 원 언더인데 진짜 많아요. 그런데 뭐 최저임금 올라가고 뭐 자영업 경기 나빠지고 이러면 이제 임차료 지급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300에서 200으로 줄잖아요. 네네. 그럼 월세 100 주면 자기 100밖에 못 벌거든요. 그런 데가 더 위험해요. 그럼 월세 한 500짜리 사란 말이야. 예, 맞아요. 근데 월세 500짜리를 어디서 고를 거냐? 강남에 와서 제일 그 동네에서 제일 구린 자리인데 월세 500짜리 그거 말고 금천구 독산동을 가든지 수원 세류동을 가든지 뭐 거기서 좋은 입지에 파주 들어가는 어느 게 동네를 가든지 훨씬 중요하다. 그 동네에서 1바자리인데 월세 500이다. 네. 그러면 월세 150 내는 이런 데들이 먼저 문 닫거든요. 자, 지금 주동선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대표님 또 책을 보니까 유동인구에는 현혹되지 마라. 예. 이게 사실 약간 상충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동인구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중요하냐? 아니, 주동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중요하다 이래 보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같은 말이 아니군요. 예,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구매력이 일단 중요하고 주동선이 중요하고 유동인구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냐? 자, 관악구 낙성대 패스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요 네모 박스 안에 상가를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 내가 상가를 소개받는다 한 개를 소개받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CU 옆에 자리 요런 자리를 내가 소개받았다. 네네. 그럼 이 자리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때는 자, 대로변이 있죠. 대로변이 있고 그 이면이 있죠. 그럼 대로변 한쪽 블록 안에 이런 데를 경쟁 입지를 두고 이런 것과 경쟁 입지랑 유동인구를 비교한다. 오케이, 이건 맞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물건 소개해 줄 때 여기 한 개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 CU 옆에 있네요. 뭐 여기 자리에 소개해 줬다. 그럼 상권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다르죠. 이거 두 개의 유동인구를 비교해 가지고 유동인구 더 많은 데가 좋은 자리다.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유동인구는 왼쪽 저 위가 많겠죠. 근데 그래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배우 수요 내에서 내가 소개받은 자리가 1번 자리가 있다. 그럼 경쟁 자리 2번, 3번 자리 설정해서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를 한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상대 평가를 해라는 거예요. 배우 수요 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다른 배우 수요에서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예. 근데 유동인구를 봐버리면 그러면 어떤 실수하냐면 유동인구 여기가 많겠어요? 대로변이 많겠어요? 대로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로변 더 많으면 진짜 어디로 가요? 역 앞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역 앞에 가면 이제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지도 폈으니까 또 해볼게요. 이거 딱 보면 이거 딱 티가 나죠? 보면 큰 도로에 이렇게 쑥 잘렸죠? 큰 도로에 이렇게 쭉 잘렸죠? 그 다음에 큰 도로에 또 이렇게 뚝 잘렸죠? 용도 지역 좀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넣어서 보니까 상업적이 좀 일부 있네요. 상업적, 준주거적이 있는데 로드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는 큰 건물이 없죠. 나이키도 2층 건물, 국밥집도 2층, 3층 건물, 건물들이 뭐예요? 다 짜잘한 건물들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보세요. 이런 자리가 높은 건물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래 되면 여기 안쪽에 주거지 사람들 빽빽하잖아요. 여기 사람 로드뷰 한 군데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빌라가 많죠. 앞 단독주택보다. 그죠? 거의 다 다세대 주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데 한 필지에 8세대씩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자면 그럼 이 사람들 지하철 타러 온 동선이
이쪽에 낙성대는 뭐니까 하여튼 뭐 이리 왔어 이 길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 가면 이 라인에 유도인구는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유도인구는 정말 많아요. 사실상의 단순 유동이죠. 단순 유동이에요. 그냥 지하철 타러 출퇴근하러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박스에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건 요 빨간 네모 안에 요 사람들이거든. 핵심 배후 수요는 요거죠. 어쨌든 이 뒤쪽에 길 건너 쪽은 요쪽에 어디야? 봉천초등학교 근처 이쪽 주거지 사람들은 길 건너니까 2차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팔아준 사람 요게 다인데 섬처럼 대단히 작고 그다음에 그 고밀도 개발한 건물이 없죠. 이런 데는 갖고 있는 구매력이 대단히 작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런 데들은 장사를 하면 장사 잘 되냐? 아우 잘 되기 엄청 어렵죠. 여기 보면 뭐 작심 스터디 카페 글쎄. 아, 작심스터디 카페 대표님 저희 채널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 된대요? 모르겠네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그 섬이라는 거죠. 예, 섬처럼. 이런 데도 좋은 데 있냐? 이런 건물 많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자면 업무 시설 지구가 많은 게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그게 또 특히나 높으면. 고밀도 개발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섬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섬처럼. 네네. 근데 여기는 딱 보면은 어리어리하죠. 높은 그럼 이런 데는 괜찮죠. 이런 데는 괜찮죠. 그다음에 이 뒤쪽에서도 보면 아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 지역이지만 상업 지역에 걸맞게 고밀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훨씬 나은 거네요. 예. 그건 또 섬처럼 나쁜 데 골라보세요 하면 또 이런 데 또 나빠요. 이런 데는. 아, 여기 나쁘나요? 예. 왜요? 여기가 장사 잘 되려면 우선 포인트를 찍어볼게요. 요런 데다. 그럼 여기는 포인트 핵심 배후 수요는 요건데 섬처럼 돼 있죠. 뒤에 도로 끊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역과 역 정중앙 비슷하죠. 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이 북쪽 사람들 생활 동선이 뭐 요렇게 가버리잖아요. 여기 사람들 자칫 요렇게 가버리죠. 네. 그러면 길 건너서 배우는 큰 도로에 이격돼 가지고 여기 안에 소비 끝나죠. 일로 넘어올 없고 그다음에 생활 동선 여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뭐 자동차 트래픽이 많으니까 자동차 전시장 같은 건 괜찮지 않냐? 예, 그건 괜찮죠. 그걸 빼고 우리가 자동차 전시장이다. 그런 상가를 어떤 상가라 그래요? 대로변에 자동차 전시장에 들어있는 큰 상가, 비싼 상가. 살 일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사? 비싸서. 그게 뭐 자동차 트래픽이 많아서 전시장 이런 거는 좋은데 요런 데 상가인데 1층에 20평짜리다. 장사 잘 되기 진짜 힘들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런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주로 김밥집, 빵집, 편의점 요 사이즈 업종들이 장사 잘 되는데 그런 데가 상가 투자하기 수월합니다. 이런 데 잘 되는 자리가 아닌 자리들이죠. 요 안에 요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 공원으로. 요렇게 다 쏟아지게 생겼죠. 네. 이런 데가 뻘뻘하게 생겼잖아요. 거기가 좀 좋아 보이는. 뭔가 딱 여기를 기점으로 팍 방사형으로 퍼지는 느낌 들죠. 대로변이라서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데가.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까지 제가 여기 스터디에 앉아 있어가지고 네. 잘 설명 못 하겠는데. 자,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입지 그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셨던데, 그럼 입지 분석의 필수 상가 매출은 좀 어떻게 측정하죠? 이거 뭐 가서 이제 뭐 이 포스 보면서 이제 뭐 매출을 뭐 봐야 되는. 근데 이걸 또 뭐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뭐 들은 거 같기도 하고. 속이는 거는 진짜 많죠. 속이는 이야기부터 해보니까 네. 현님들 뭐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네. 실제로 어느 주스 브랜드 가맹점주 사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봐요. 사기쳤다고 봐요. 근데 형사 고소를 했는데 사기에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 의미가 있어요. 형사 고소 뒤늦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뭐냐, 그 사람이 포스를 찍어가지고 현금 매출을 늘려가지고 계속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인터넷 카페에다가 몸이 아파서 뭐 이혼을 해서 이민을 가서 가게에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와 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한테 행운이 왔? 그래가지고 덜컥 계약했어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포스 보면서 매출 자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출 자료 봐라고 보여주는데 다 봤지. 좋아. 그래가지고 인수를 하는데 그대로 그 주스 브랜드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바를 다 자르네. 근데 매출 데이터는요, 자기가 현금 매출해서 찍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뭐를 달라고 해야 되느냐? 매입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매입 자료. 네. 빵집이다. 빵집 매출 가라로 찍기 얼마 쉬워요. 근데 빵 재료를 계속 매입을 한다.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 쌓아놓을 거냐고. 재료 쌓아놓은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그까지 숨기진 않겠지. 예. 속이진 그래서- 않겠지. 예.
그 생각도 잘 못하죠. 그래서 매입자료 보여주시오 했는데 안 보여준다. 그럼 인수 안 하면 되고요. 매입자료 보여준다. 그럼 매입자료를 보고 매입자료 대비 원가율이 각종 업종마다 다르니까 그 원가를 잡아서 이 정도의 매출이었겠구나라고 추정을 해야지. 매출 자료 보면 엄청 많이 속일 수 있어요. 정말. 예. 근데 그때 그 주스 브랜드는 어느 정도였냐면 매출 찍으면 컵 재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컵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로 보면은 컵이 마이너스야. 컵을 본사에 주문해가지고 온 게 예를 들어서 한 500개가 와 있다. 근데 가라로 매출 찍으니까 컵 재고가 절정하고 컵 재고가 마이너스 가 있어요. 근데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가게는 원래 매출이 얼마였는데 실제로 그 가게를 인수받은 분이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 건가요? 3분의 1 가까이 줄었죠. 오픈하자마자부터. 그래서 형사고소했는데 당연히 권리계약서상의 매출은 이 정도고 유지될 이런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권리계약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그건 참고치일 뿐이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매출 얼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재고도 없는데 컵 재고는 어떻게 팔았냐. 근데 그거는 네 실수고 네가 참고치지. 그게 근데 컵 재고를 그 전에는 확인을 못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매입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사기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가를 인수받을 때 그런 매입 자료를 요구하는 게 프랜차이즈 그러면 인수한다 이럴 때는 매입 자료 인수해야죠. 그러면 요구하는 게 그게 좀 뭔가 무리한 요구인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상가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건가요?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아까 돈가스집 있었잖아요. 미소야 돈가스다. 돈가스집 인수한다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상가를 살 때는 그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예 미소야 가맹 상담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맹 상담을 내가 알고 싶은 점포 근처에서 받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잖아. 안 한단 말은 방송에서 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저 자리는 얼마나 팝니까? 그다음에 가맹 상담을 받으면 후보지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우리 브랜드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좋아요, 내가 궁금한 이 자리가 좋아요 물어보면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팝니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매출을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훌랄라 치킨 매출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 상담 받으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훌랄라 개발 담당에게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커피랑은 다 제가 샀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본사에 전해서 정확한 매입 자료까지 파악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도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한 2만 원 하니까. 그래서 매입 자료가 얼마고, 그러면 술이 얼마 팔리고, 그다음 기타가 얼마 팔리니까 하루 매출이 이 집은 100만 원 나오겠구나 파악을 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전들 매출 많이 여러 군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님들이 아무거나 물어 그냥 쌤 이거 이 GS15 얼마 팔아요? 모른다고. 그냥 프랜차이즈 아무거나 막 물어봐요 나한테. 교촌치킨 됐네요. 예, 교촌치킨 얼마 팔아요? 몰라요 나. 몰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낸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한두 개는 의미가 없는데 여러 개를 알다 보면 이제 추정이 되죠. 교촌치킨 나 이거 매출 모르거든요. 근데 교촌치킨이다 기본 배달하는 집 매출이 한 100에서 한 130 나온단 말이에요. 네, 1매출. 예, 배달만 하면. 근데 이게 지금 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둡네요 좀. 홀 장사 하나 안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배달만 하면 100에서 한 130, 100은 넘어요. 어지간하면 치킨집들이 배달만 하면. 근데 홀에서 이 술을 판다. 술 파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술을 판다. 치킨 호프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한 200이 기본 정도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호프집 정도가 좀 규모가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려대 앞에 보면은 노랑통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학기 중에 300 이 정도 팔죠. 그때 노랑통닭은 배달도 안 할 때예요. 지금은 하니까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게가 잘 되면 점차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부담스러우신 이제 임차인분들은 또 나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임대료는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건가요?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오르는 건지. 일단 매출이 올라줘야죠. 사실 매출은 또 거기 들어오신 분이 올린 거이기도 한데. 우선 그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실수 잘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가 땡땡길로 뜨는데 단독주택 사가지고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어때요? 실제로 엊그제 수원에서 상담받았던 사례인데 여기 보면 화성 여기를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자꾸 하죠. 사람들 많이 오게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옛날에 여기가 완전히 썩은 단독주택가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완전 썩은 단독주택가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는 데이트 코스 이렇게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사도 됩니까? 나 이거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콕 집어서 요런 데 사면 어때요? 뭐 막리단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길 물어볼 때 대답하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저 상권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이다. 경리단길 얼마나 더 올라갈 겁니까? 를 묻는 거거든요. 네네. 아, 그건 내가 예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길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경리단길을 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지금 사면 꼭대기다, 어깨다. 라는 이야기를 2016년도에 첫 책 내기 전에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보다가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경리단길, 저는 뭐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알지만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경리단길로 한번 가볼까요? 경리단길. 경리단길이 이태원 쪽인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한창 옛날에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경리단길. 뭐 SNS로 뜬 핫플레이스가 한계가 있다. 뭐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왜 임대료가 안 올라가냐면 그전에 아까 뭐 행궁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주택이 주택가였다가 먹자 상권이 되잖아요. 먹자 상권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주거지보다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낮은 단계의 시금 업종이 있다가 좀 매출을 잘 일으키는 높은 단계 시금 업종이 들어온다고요. 이거에 맞춰서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 금액인데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니냐. 아유, 지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낮은 단계 시금, 그 단독주택가, 낮은 단계 시금 업종, 높은 단계 시금 업종, 그 다음은 판매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경리 단계는 판매점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아니죠. 그렇죠. 화장품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들어가죠. 테이블 장사하는 데는요, 회전율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밥도 밥 먹을 시간에 맞춰 먹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임차료 지급 여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시금 업종은 평당 임대료가 30이다. 20평짜리 기준으로 30이 600이잖아요. 네. 평당 임대료 시금 업종이 30 넘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경기단은 이제 그때 매출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거의 그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뭐 들어와줘야 되냐? 판매점 들어와줘야 되는데, 왜냐면 판매점 들어가기 힘들고. 홍대 같은 데다. 홍대 같은 데는 이제 들어오죠. 먹자 상권 들어와도 지금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한참 들어오 이럴 때 그러니까 그 뭐 사드 터졌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안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대는 공항철도가 거의 개통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뭐 토니몰이라는 이런 것들은 1매출 900씩 팔았어요. 그 화장품집이 마진 한 30% 좀 남는데 김밥집이니 뭐 돈가스집이니 아무리 잘 돼도 금연적으로는 그 매출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판매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길 뜨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길 어찌 될까요? 그건 몰라요, 나도. 아까 뭐 수원에 뭐 행궁 그 무슨 길이야 몰라요. 무슨 길인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 얼마나 올라갈까 모르죠. 근데 지금 거기가 어느 단계의 시금 업종이 와 있고 그다음에 그 길에 판매점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가로수길이 지금은 좀 많이 죽었지만 많이 뜰 때 뭐였냐면 대로변에 있던 시금 업종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대로변에 있던 자리는 판매점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임대료 올라가는 거예요. 세입자 쥐어 짜가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선 저기 어떻게 보면 월세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거네요. 그렇죠. 어찌 되냐면 이제 판매점 점포개발 담당들이 있으면 담당들이 있고 또 그렇게 큰 건물들은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하고 판매점의 점포개발 담당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어느 건물들 임대 좀 이렇게 해주라 라고 제안을 하면 이제 그 부동산이 임대인하고 내고를 하는 거죠. 사장님 뭐 여기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월세를 한 뭐 지금 뭐 1,000만 원인데 그 집은 2,000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00을 지금 장사하고 있는 시금 업종 세입자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2,000 줄 수 있냐? 만기 때 2,000 줄 수 있냐? 2,000 주겠다는 업종에 있어서 나 어쩔 수 없이 말한다. 그러면 시금 업종 2,000 못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만기 지나서 뒷라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비 권리금 얼마를 받게 되고. 시금 업종과 판매 업종 딱 이해하니까 바로 와닿네요. 예.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뜨는 상권이다. 그러니까 뜨는 상권을 투자하기 어려운 게 뜨는 상권이다. 초기에 가보면 경리단길 로드병 갖다 대볼까요? 제가 봐서 경리단에 뭐 판매점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어렵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거는. 이렇게 생긴 동네다. 이게 그 옛날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때 사야 된다는 말인데 이때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손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못 할 테니까. 그 좀
요때쯤 가야 살 거 아니에요. 요때쯤 가격이 올라야지 이제. 더 올라갈 룸은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땡땡길 상권 뜨는 거 투자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예, 그나마 이제 좀 요런 것들 중에서도 좀 알아채기가 좋은 것들 중에는 뭐랄까요. 그 주변 배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는다든지 네. 그리고 뭐 경관이 좋아진다든지 뭐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경매 사례인데 한 개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택지지구 요 하나 들어오고 요 하나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하천이 이렇게 쪼로록 있죠. 네. 그죠? 여기가 옛날 경매가 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요 공장. 요 공장이 경매 나왔는데, 야, 이거 할만하겠다. 용도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네네. 자연 녹지 지역인데, 자연 녹지 지역이면 음식점 같은 것도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요쪽에 하천 하나 있고, 요쪽 하천이 있는데, 이때 입찰할 때는 요쪽 하천을 정비를 안 했었어요. 네네네.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보면, 그죠? 꾸중물 철철 넘치는 하천이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정비를 좀 했죠. 네. 그걸 저 뒤에 택지지구 들어오죠. 다시 볼게요. 이때도 있네. 아닌데 없었는데. 아무튼 저 택지지구 더 들어오거든요. 항남 2지구가. 네. 그러면서 항남 2지구에서 여기는 하천이 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하천 정비했죠. 그럼 여기 이제 정비를 더 해 나가면 여기도 하지 않겠냐, 길게 내놔봐서. 지금은 계획은 없어요. 지금은 여기 정비 계획이 없는데, 여기도 길게 내다 한다면, 그럼 여기는 지금 당장은 창고 공장으로 임대를 하면 되잖아요. 수요 많아요. 신도시 들어오고 이러면. 평당 임대료 2만 원 이상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네네. 그 임대하면서 이제 버티기로 하고 있다가, 네. 저 뒤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길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향남역 지하철이 서해안 복선 전체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요렇게를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런 데도 조금씩 더 인구 늘지 않냐. 그럼 약간 길목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다 본데죠. 그래서 배우 인구가 늘고 네. 하천 정비를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미리 가서 사놓고 한다. 아, 그건 가능하죠. 그죠. 여기 하천 바로 앞에도 모텔이 있을 수 있군요. 용도 지역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이 지금 자연 녹지 지역 같거든요. 네. 자연 녹지 지역은 좀 약간 허업을 판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업소 허가 납니다. 예. 상업 지역 반짝반짝한 데도 어차피 술 먹고 노는 데니까 허가 나고 주거 지역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고. 예, 그렇죠. 자, 야, 여기 뷰 좋겠네. 딱 내다보면.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층 건물이다, 그죠? 자연 녹지 지역이. 자, 그럼 이 영상 보고 상가 투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예. 아무래도 상가 투자에서도 뭐 어려운 물건도 있고 쉬운 물건도 있고 좀 난이도가 나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물건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초급자들. 일단 초급자들이 자꾸 어딜 가냐면 네네. 상업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상권의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오피스 상권 있고, 네. 그다음에 강남역처럼 뭐 유흥가 많고 이런 번화한 상권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상권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테마 상권 뭐 이렇게 있다고 나누자면 저는 주거 상권에서 투자하시라. 주거 상권은 주동선 잡기도 비교적 쉽고 안쪽 아까 주거 배우가 5만 정도의 대로변이면 평당 임대료 20만 원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공식을 가지고 주거 상권에서 상가를 사시라. 주거가 확실히 부동산 가격이 싸요. 그다음에 오피스 상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주의하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피스가 제일 어려운가요? 예. 오피스 지역은 일단 부동산 자체가 오피스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로 치면 종로, 을지로. 네. 그다음에 여의도. 네. 그다음에 뭐 역삼동, 삼성동, 테란노 예. 쪽. 딱 봐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 가격도 비싼데 거긴 또 주 5일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말 되면 조용하죠. 장사하기 엄청 더럽다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비싼 만큼의 임차료 받기가 좋냐? 아니에요. 상가는 여기가 상권이 이래 좋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릉역에 바르다 김선생이라는 매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김밥집이니까 임대료 지금 여러 개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메인 자리에 못 들어가 좀 구퉁이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 매출이 좋냐? 주 5일 상권이니까 이제 거기 매출이 좀 부진했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전체 매출에 비해서 좀 선릉역 이름에 비하면 부진했죠. 결국 문 닫았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차라리 이제 주거 상권에 바르다 김선생 들어가는 데 보면 한 5천 세대 상권 들어간다. 네. 그 월 매출 한 5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아유, 그런 데 좋죠. 주거지 상권이 또 주동선도 파악하기 쉽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다시 알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오피스 상권 임대료 이렇게 비싸고 주거 상권 이렇게 싸다. 그래서 오피스를 더 나쁘다 하면 어쩌냐? 아니라니까요. 임대료는 오피스가 비싸고 주거는 싼데 매매가는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그 매매가 대비는 수익률이
주거 상권이 낮고 주거 상권이 크게 실패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상가 투자도 아까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대출을 네.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상가 투자는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예. 대출을 사실 잘하는 게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당겨야지 네. 안전하게 장기가 당긴다면 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대출을 좀 잘 당길 수 있는 관련 팁이 있다면 경매가 제일 좋죠. 경매로 사면은 네. 낙찰가에 상가다 최소 80%는 해줍니다. 어지간하면. 아 경매로 사면 80% 그냥 네. 사면요. 그냥 사면은 이제 매매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아까 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42억 8천에 샀거든요. 근데 대출을 얼마 받았더라? 26억인가? 하여튼 본인 돈은 한 50% 정도 들어간 거네요. 예. 요즘에 뭐 일반 매매로 산다 그러면 상가 한 50%. 50%. 예. 왔다 갔다 하거나. 예. 그러면 경매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예. 근데 또 경매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경매도 또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쵸, 그쵸. 여러 가지를 또 스스로 네. 중개인 도움 없이 네. 또 뭐 파악해야 될 것들이 많죠. 네. 예. 근데 경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 그 사당동의 사우나 건물 네. 그거 한 감정가가 한 50억 했나 그랬을 거예요. 감정가 50억. 예, 40매덕 했을 겁니다. 네, 40m. 그걸 33억에 낙찰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싸게 샀고. 은행에서 볼 때는 감정가 40매덕짜리인데 33억에 받았으니까 네. 30억 대출해줘도 은행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죠. 대출이 실제 30억 나왔나요? 예. 3억으로 샀네요. 이를테면 그렇죠. 3억이 물론 부대 비용들 뭐 취득세든 예. 했지만. 초기 투자금 3억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거 말고도 제 수업 들으면서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도 한 개 하고 있고 이런데 네네. 예, 뭐한 달에 월세가 3천만 원. 예, 숨만 쉬면 술 마시면 부럽다. 부럽죠. 예. 아니, 딴 것보다 예.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있다는 게. 아 예. 드라이브스루 없어요? 네. 아, 부끄럽네. 특히나 이 스타벅스가 건물에 들어오면 예. 그 건물 가치가 그렇게 다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다들 오히려 건물주들이 막 스타벅스를 유치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러기도 한데 또 스타벅스가 임차료 지급 여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스타벅스 얘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이 상가 투자 내가 하려고 하면 네. 이 물건은 네. 어디가 사기 나는 거예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마포구 공덕동에 뭐 마레프 살 거면 마레프 근처에 가면 부동산 쑥 있으니까 네. 하면 되는 거 알 것 같은데. 일단 지도로 네. 찍는 연습이 돼야 돼요. 지도로요? 예, 지도로 유망 지역을 네. 유망 입지를 골라내는 연습이 돼야 그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란역 이런 데 이야기해 볼게요. 네. 모란역은 지역이 호재가 하나 있죠. 모란역은 수서에서 광주로 가는 그 고속철도가 모란역 들렀다 갑니다. 네네. 거기다가 요 안쪽 뒤가 여기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재개발 구역에 초, 중, 고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집값 수준에서는 여기가 재개발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의 호재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요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매물 나온 게 요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요 자리가. 네. 그러면 이 안쪽 주거지가 재개발을 하면 뭐 출구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여기로 차량 출구는 못 낼 거예요. 일로 낼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보행자는 지하철 타러 오려면 11번 출구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요 꼭지를 지나서 요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144m.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게 되면 177m. 그러면 아무래도 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겠다. 그죠? 네. 그럼 대로변 상가는 비싸잖아요. 그럼 이런 거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재개발될 거 한다면 무조건 보행자도 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냐? 괜찮고 이런 것들 찍는 연습이 돼야지 매물이 보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나온 매물 쭉 찾아다니면서 하면 뭔가 많이 보지만 실력이 안 늘고 투자가 잘 안 늘어요. 네. 그래서 지역의 그 호재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콕콕 찍어서 네. 그 포인트를 놓고 부동산에다 요 자리 매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러면 좋죠. 그렇게 해보면 아주 좋죠. 그죠? 모란역은 목자 상권이 세잖아요. 더 세지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고속철도 네. 하나 들어오고 이래 되면 요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업무로 많이 바뀌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드려야 되겠네. 서울 경기에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조금 뭐 올해나 내년 좀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상권은 어느 지역일까요? 일단 그걸 찍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거잖아요. 내가 산다면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다 사실 수 없으니까요. 예, 뭐. 서울에 하나, 경기에 하나만 딱 잡아주신다면. 그럼 이제 제가 강의 때 신논현역 주변에 꼬마 빌딩은 신논현이 좋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랬냐면 업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신노년연이 옛날 로드뷰로 보자면 지하철이 없던 데잖아요, 여기가. 그죠? 지금은 신노년역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여기가 9호선도 없던 데거든요. 요게 지금 9호선 공사하고 있던 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신노년역이 그 어디냐면 저 끝에 강남역과 네. 노년역의 정중앙이었거든요. 네. 교보문고 사거리잖아요. 예. 강남. 그랬던 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9호선이 하나 개통하고, 9호선이 개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연이어 개통하잖아요. 또 뒤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주택가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당선까지 개통하게 되면은 저런 것들이 점점점 더 뒤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고 업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 주변에 사면 좋다라고 했고 이거는 요 물건은 제가 네이버에 올라 있어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일단 1번 출구 1분 거리에 건물을 사야 될 이유가 좀 있어요. 예, 제가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라 가지고 다른 역으로 가도 1번 출구 1분 거리를 살려 했는데 딱 요게 나온 거예요. 이 가해장국이. 요게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제 법인으로 살려고 했던 건물이거든요. 요게. 네. 요 건물. 요 건물. 예. 근데 못 샀죠. 이때 그때 평당 1억이었거든요. 근데 못 산 이유가 제 법인이 설립하고 5년이 지나가지고 대출 잘 나오고 이래서 이제 대출 쫙 땡겨서 살라고 했는데 법인 설립한 지는 5년이 지났는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온 지가 5년 안 됐다고. 강남으로 들어온 지가. 그래가지고 아직은 취득세가 중과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나 갔더니 평당 2억에 다시 나왔대요. 신도년 개통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1억이 올랐네. 그 사이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몰린 거죠. 네네.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에 이렇게 될 만한 동네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 어디 있겠어요? 쫙 보면은 요 안에 있는데, 예, 어느 지역을 띄운다기보다는 길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뭐 양재 요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좀 긴 템포로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주변에 보면 이제 요런 다 개발해서 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많거든요. 그럼 이쪽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양재 꽃시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 다 개발하잖아요. 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업무 시설 수요가 많아질 때가 네. 생기죠, 그죠? 양재 쪽. 예. 그러나 저는 양재보다는 청량리가 훨씬 더 유망하다고 봅니다. 내 거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청량리가 그 은행 자리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서울 하나 봤으면 경기 쪽은요? 경기 쪽 서울은 또 너무 비쌀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수원역 주변도 꽤 괜찮습니다. 수원역은 제 건 없고 저로 인해서 투자한 사례는 대단히 많은데 수원역은 땅도 괜찮고 뭐 상가도 괜찮은 것들이 덜어 있을 만한 게 이제 수원역은 지금 KTX 출발역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가 비교적 간단해가지고 2025년 정도면 개통할 것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GTX C 노선 호재도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도 업무 시설이 되게 많이 쏠릴 건데 예전에 이제 매매 나왔던 땅 중에 한 개가 요런 대로변의 땅들이 평당 2천만 원 하더라고요. 네. 이 건물인지 이 건물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요거 맞을 거예요. 평당 2천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보면 임대료 별로 안 높게 생겼죠. 네. 근데 수원역에서 대단히 가깝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 업무 시설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도 이제 대로변 괜찮은 물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수원역은 또 이쪽에 그 집창촌 있던 데를 다 폐쇄를 하고 여기를 뭐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수원역에서 그 도시재생 쪽은 하지 마시라고 좀 권하고 싶고 이런 쪽에서 수원역 쪽에서 뭐 상가 투자처를 찾는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뭐 복합 환승 생태라든지 교통망 분석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도시 재생 쪽은 왜 하지 마요? 도시 재생은 그냥 벽에 가서 기름 치고 뭐 벽에 페인트 칠하고 또 뭐야 이거 저 뭐야 뭐 등이나 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별로 안 오릅니다. 도시 재생은. 예. 그래서 요 주변도 지역 호재가 많죠. 특히 이제 또 요 아주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데들의 이제 정주 인구도 늘고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도 많이 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수원역 2차 상권 범위에 들고 또 여기 서쪽 서부 쪽으로도 개발을 많이 앞으로도 계속 더 해나갈 거라서 그래서 뭐 경기권에서 산다면 수원 쪽도 괜찮고 또 뭐 서울에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뭐 서울의 다음 영등포 중공업 지역이 될 만한 곳 노려볼 볼 만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넓혀도 용도 지역상의 준공업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준공업 지역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비 계획,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재정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데들 보면 그럼 종전의 공장에서 지산 들어오면 인구가 30배 늘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상권 좋아질 만한데 아유 좋죠.
상가 투자를 할 때 네.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상권을 전체로 어디가 내가 들어갈지 생각을 하고 예. 그 안에서 내가 입지를 고를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럼 어쨌든 그 입지를 볼 때 현장에 가야 될 텐데 예.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동선을 내가 미리 인터넷에서 파악하고 가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상가를 산다면 거기 매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입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현장 갔을 때 뭐 확인해야 되는 게 있나요? 현장 앞에서 뭐 카운팅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 그 일반적인 부동산 네. 보듯이 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로드뷰로 본다 이러더라도 네. 접근성이 어떨 것인지 이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보행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어떨 것인지 가시성이 어떨 것인지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구도심에서 상가 사다 보면 은근히 위반 건축물이 많아요. 예. 요거는 제가 살려고 했다 못 샀던 사례인데 보면 여기가 이제 북서울 꿈의 숲 있는 데인데 네. 지하철이 돌고 지역이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하철 여기로 개통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어마어마한 주거지의 동선이 지하철 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주변에 한가 상가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특히 지하철 출구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이쪽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 옆쪽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지하철 출구가 생기면 이 안쪽 주거지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뭐 어느 길로 나오든지가 나오면 요렇게 건너가겠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 건너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은 지하철 개통에도 크게 좋아지지 않는 자리가 요런 데 자리들이죠. 동선이 안 나오죠. 네. 얼핏 보면은 지하철 출구 바로 앞에 대로변 자리인데 지하철이 그래서 요 삼거리에 공사하고 있네요. 요쯤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앞에 이런 데 좋아질 것 같은데 저쪽 주거지 사람들이 요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주동선이 안 나오거든요. 나는 요 자리는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 상가 사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게 매매가 되어버려서 못 샀거든요. 네. 평당 3천에 나왔었는데 꽤 평당 3천이면 괜찮죠. 보면 요 자리인데 꽃집 1, 2, 3층이죠. 그럼 저는 그때 생각에 이 상가를 사서 1, 2, 3층을 다 임대를 주고 있으면 평당 3천이다. 그럼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개통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여기가 재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재개발 완료되는 거 보아가면서 적당한 신기에 상가금을 지으려면 꽤 괜찮겠네라고 봤는데 위에 두 개가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아이고야, 나 이렇게 뻔듯한 건물인데 위반 건축물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 뭐야 대장상에 위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남의 건물에 넘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거 딱 낙찰 받고 요렇게 이분은 멸실하고 다시 올리신 거예요? 예, 이제 새로 지은 거죠, 이분은. 어쨌든 멸실하고 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멸실했죠. 위반 건물을 이제 그대로 운영하는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멸실할 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근데 구도심에서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자, 주의해야 될 관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런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요까지 상가가 들어서 있는 걸 보이잖아요. 옛날 로드뷰를 2008년 거를 보더라도 요 미니숲 들어있고 요까지가 상가죠. 그렇죠. 그 1층 상가 뭐 이렇게 크게 코너 자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유심히 보시면 이 땅이 요만큼이 자기 땅이 요만큼 708-39 코너 제일 좋은 입지는 국유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달아난 게 불법이냐? 불법 맞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지자체에서 이걸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지 않죠. 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이제 이게 일반재산이 아니면 행정재산이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옛날 말로 일반재산이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어요. 잡종재산이라는 말은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 땅을 내가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할 때 이 코너 저 좋은 땅을 이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좋은 금액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땅 주인 동의 받아와서 사야 될 수도 있고 네. 자세히 보면 동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땅. 왜냐하면 요 땅하고 접한 건 지금 보시는 요 밑에 네. 땅하고 접한 건 요 위에 땅밖에 없죠. 그렇죠. 155에 6은 접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거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쪽에 협의 매수가. 그러면 이제 코너 땅 번듯한 땅이 되잖아요. 그럼 위반 건축물은 이제 위반 건축물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개발할 때는 이게 좋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저 멀리까지 내다보자면 여기 아파트 이렇게 지금은 다 들어왔구나. 그때 당시로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데 있거든요. 지금 다 들어왔네요. 예. 이런 것들까지 살펴야 되겠죠. 예. 거의 저희가 2시간 동안 상가 투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얘기 나눴는데
제가 원래 사실 토지 투자도 준비를 했는데 토지 투자는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상가 투자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상가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과 좀 주의사항 한 가지만 시청자분들에게 딱 집어주신다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했으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예전에 상가 강의할 때 네. 어느 회원님이 그분이 되게 고위직 공무원이 있고 그 노후 대비로 상가를 샀는데 1강 딱 듣더니 아 내가 뭐 잘못 산지 알겠다. 그분은 이제 상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상가 투자 책 보면 뭐 한 줄짜리 명제들 되게 많았잖아요. 뭐 퇴근길 상권이 좋고 뭐 이런 말. 그거에 맞춰서 상가를 샀는데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 안쪽 배우 수요가 대단히 작았던 거거든요. 그 막상 뭐 제가 학원 하는 사람이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라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제 수업 들으라는 말밖에 안 돼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어떻게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거 구리다 하는 걸 알 건데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겁없이 했을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해보시면 아 내가 정말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감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 수업이 아니더라도 누구 수업이든 책이든 좀 많이 공부하고 상가 투자. 왜냐하면 뭐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리고 상가는 잘못 사면은 관리비까지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에 관리비에. 그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왕이면 상가 강의 들을 거면 누구 강의 들으라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유통회사에서 점포개발 오래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역 쪽에. 네네. 뭐. 옥탑방 보보스라고.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전에 이제 한국 미니스토어 편의점 점포개발본부 이제 근무하셨고, 삼성데스콘플러스 점포건설 부문 근무하셨고,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점포개발부문, 유미프 카페 사업부 점포개발부 근무에서도 이제 잠깐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점포개발, 지금 하는 일과는 사실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셨던 전국에 있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일을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본인의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의 투자, 회사의 투자가 아닌 본인의 투자로 바뀌면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뭐가 좋아졌다고 보세요? 우선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회사 월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재테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 일과 병행해서 재테크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또 제가 아주 운 좋게도 대학 다닐 때 과외해가지고 청약저축을 드러난 게 있었는데 그게 29살 때 아파트를 당첨받게 됐어요. 목돈이 생겼죠. 아이고 목돈이 생겼죠. 근데 그때 제 사당동 지하방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도 안 넓히고 거기 계속 살면서 그 돈을 계속 굴렸어요. 그때부터 경매하고 땅 투자, 상가 투자 했었거든요. 그때 주택 경기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조금 하다가 뒷수요가 한계가 있겠다. 어렵더라도 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경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사실 토지 공부는 경매 공부는 2003년부터 했더라고요. 이제 책 사본 게. 토지 공부는 2004년부터 했었고 그러다가 그게 원래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권리 분석 공부하기 위해서 경매한 거고. 그래 부동산 법제를 했으니까 토지 공부를 한 거고 이래 된 건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투자로 연결하지 않으면 마치 한 개 바퀴만 열심히 굴리는 자전거 같아요. 위태위태하고 한계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직장 생활이면 뒷바퀴가 투자였는데 뒷바퀴가 훨씬 작았죠. 훨씬 작았는데 앞바퀴가 구르는 것보다 뒷바퀴가 구르는 게 더 크고 점점점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바퀴 없어도 되겠다. 근데 내 앞바퀴 없어도 되겠다. 앞바퀴를 끼워 넣었죠. 뒷바퀴에 투자는 여전히 하고 있고요. 앞바퀴는 이제 학원 강의나 이런 쪽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점포 개발을 하고 있는 많은 직장에 계시는 선후배님들한테 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 나오지 말고 계속 다니시라. 나오면 경쟁자 되니까. 선후배 여러분들 나오면 찬바람 붑니다. 나오지 마시고 회사 꼭 붙어 계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본인이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겠네요. 경쟁자는 생기겠지만.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직장을 다니든 제가 어제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우리 회원님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정말 스펙 좋고 뭐랄까요? 뭐 의사, 변호사. 예, 뭐 서울대 우리 수강생 중에 김앤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엄청 큰 청담동에 치과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꼴랑 그 회사 한 개 다니면서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자기 개발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냥 나는 회사에 올인한다. 회사에 올인한다가 아니라 나는 회사 다니기도 벅차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회사 올인한다. 그럼 회사 다니면서 재테크 공부하는 사람 올인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 우수 사원상 3번 받았어요. 그 김종률이 회사 다니면서 딴짓 많이 한다는 딴짓 한다고 그래. 딴짓 한다고. 그 딴짓하는 내보다 실적 나쁜 니는 뭐냐고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죠. 선배 그러더라고. 선배가 김종률 대리는 뭐 어쩌고 한데 에라 씨 딴짓하는 내보다 실적 안 좋은 니는 얼마나 딴짓 많이 하냐고 내가 대놓고 그래 버렸거든요. 부끄럽지도 않냐고 내가. 네. 근데 나는 회사 생활 때문에 그거 공부할 준비 시간 안 된다. 나는 개 핑계라, 말 같지 않은 핑계라 생각합니다.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 마중물을 만드는 게 어렵고요. 그쵸. 투자가 몸에 익으면 엄청 쉽거든요. 근데 그까지 가기가 어렵죠. 예, 그게 어렵죠. 그래서 자꾸 중도 포기하는데 그 뭐 유튜브 보거나 뭐 또 강의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3개월, 2달 배우면 뭐 귀신처럼 잘 될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1년 이상 바짝 공부해 줘야 됩니다. 예. 1년 이상 바짝 공부해 줘야 됩니다. 김종률의 수업 뭐 7주 수업 들으면 상가 투자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 정도 들으면 나쁜 거는 걸러내는 거 할 수 있지만 투자 잘하려면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더 자기 연습을 하고 해줘야죠. 경험도 하고. 예. 해줘야죠. 그래야 일정 궤도에 실리고 오르고 그때부터는 되게 좋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도 투자나 재테크 공부를 반드시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배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2030 세대 분들을 위한 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신다면. 일단 가난하다. 여기 김 작가님도 그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분이시지만 네네네. 뭐 저 역시도 뭐 부산에 뭐 철거민 동네 출신이라서 예. 저는 또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예. 뭐 별로 뭐 잘하는 동안은 환경이 좋지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았죠. 근데 노력을 해보면 다 되는데 2030 분들이 급해요. 그 급한 배경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두 가지를 좀 명심하면 좋겠다. 하면 무조건 다 되는데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따서 이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요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기간에 성공할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 만큼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 딱 지나면 확 늘단 말이에요. 실력도 늘고 성과도 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투자금이 불고 이래 되는데 그 변곡점이 오기까지를 잘 버티시고 한 3년은 가야 될 거다. 그거 봅니다.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 삼지 마세요. 네네. 저도 제 인생의 멘토 선생님이 계신데 정말 그분을 뵙고 느낀 점이 나는 저렇게 못 살겠구나. 난 저분만큼 못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전교 1등을 모델 삼으면 전교 1등처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의지박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지방대 출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 5%쯤 되는 사람들 반등수로 치면 5% 10%나 되는 애들을 모델 삼아서 내가 중위권이다.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1등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는 성공 못하고 그냥 여기에 만족해야 되구나 하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뒤따라옵니다. 예. 근데 그 얼치기 강사들이 하는 말처럼 뭐 한 달 하면 된다, 2달 하면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왜 있어? 한 3년 잡아야 됩니다. 3년 바짝 잡고 하면 그러면 뭔가 확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3년이 3번 구르면 9년이네요. 9년 정도 잡으면 2030이다. 4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면은 경제적으로 펼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뛰는 건 힘들지만 남보다 빨리 걷는 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회사 생활 9시간 빡세게 하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공부하고 답사 다녀주고 그러면 되죠. 저는 퇴사할 그 해에 우수사원상 받았었는데 그 해도 여름휴가 못 갔어요. 저는 여름휴가를 간 해가 몇 번 안 돼요. 거의 다 여름휴가 안 갔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여름휴가 안 가고 그 뭐 했냐. 물건 답사 다니고 평일에 경매 입찰하러 다니고 낙차 받은 해결하러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썼는데 여름 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 여름 휴가 못 가는 정도는 희생을 해야죠. 잠시 선생들한테 잠시 배운다고 안 됩니다. 조급하게 부자 되려 하지 마시고 9년 잡고 하시면. 그럼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는 대표님도 이제 경제적 환경이 뭐 남들처럼 좋았던 게 아니라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대표님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봤던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표님이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쓴소리 같은 멘트를 좀 해주지 않았을까? 일단 뭐 가짜 멘토도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제일 싫은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거는 돌잔치 애기들한테 하는 소리지. 무슨 자기 인생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힐링 열풍이 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 힐링으로 워라벨 해라 이제.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저희 상가 투자였고요. 또 다음 달에는 이제 김 대표님 모시고 토지 투자. 알겠습니다. 토지 투자 뭐 맛보기로 뭐 3초짜리 이야기 있을까요? 토지 토지 투자 왜 해야 되는지? 토지 투자다. 왜 해야 되는지 말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만 하자면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호재가 발표났다. 그럼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투자 완전히 많이 망쳐요. 전부 네. 많이 망칩니다, 여러분. 그 망치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한 편견을 확 깨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종윤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